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심각한 정치 이슈들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뉴스 사이다죠. 매주 금요일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뉴스 사이다 스페셜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제가 볼 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가 아픈 사람이 누굴까? 몇 명 있겠지만은 네. 김명수 대법원장일 것 같아요. 아, 대법원 사태? 예. 오늘 오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분이 뭐 조사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집 앞에 나와가지고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기자회견 형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뭐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 문제된 문건 난 뭐 잘 모르겠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은 챗바퀴였습니다. 계속 이 두 가지 이야기 반복이었고 뭐 대법원에 대해 신뢰를 해달라. 이런 마무리였죠.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 또 법관 뭐 인사 불이익 조처한 것도 없다. 네. 계속 그거죠. 근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오히려 지금 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런 발표가 더 민심을 자극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판사들 중에서도 제가 뭐 이제 SNS, 페이스북에 뭐 친구 맺은 분들 몇 명 있는데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그래서 김 대법원장이 일단 그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종합 과정에서는 강경론이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뭐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고, 그 판사들 내에서도 일부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동시에 뭐 여기 언급된 그런 사건 관련자들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하고 뭐 이런 사람들 지금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KTX 여승무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 이후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대법원, 현재 대법원에서도 뭐 약간 말장난 비슷한 게 뒷조사는 했다. 뭐 재산 같은 것도 이제 들여다보고 그랬다. 근데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불이익을 줘야지 블랙리스트인데 불이익 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건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걸려있는 판사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뭐 차성한 판사 며칠 전 저희 방송에 직접 출연했습니다마는 자기 문제도 자기 문제고, 아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VIP와 BH 즉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 뭐 정말 말을 못 잇더라고요. 어떻게 법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쓰느냐 이러면서. 독재 시절에 이제 법원이 권력의 시녀였다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랬고 재심도 진행됐고 뭐 사법부가 반성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워낙에 강력한 독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가 법원을 찍어 누른 거잖아요. 그랬었죠. 지금 그때하고 또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했다기보다 법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청와대 입맛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리 이익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선제적으로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악성인 거죠. 강압에 의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건 사업으로 밀어붙였던 상고법원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 완전히 명분이 없는 건 아니겠죠. 상고법원 생긴다고 해서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산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대법원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삼심제를 보완한다 이런 명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법관은 늘리지 않아가지고 희소성은 유지가 되고 대신에 고위법관들은 늘린다. 법원을 비대화한다 이런 명분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찬반 양론이 계속 있었던 건데 어쨌든 결론을 못 내렸고 반대론이 많아서 안 된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안 됐고 이런 뭐 거래를 시도를 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딱 잘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협박이나 압력에 의해 소신을 꺾은 게 아니라 법원이 청와대 먼저 뇌물, 이게 뭐 돈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예. 그러니까 상고법원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라. 충분히 우리 보수적 판결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후 관계에서는 지금 문건이 작성된 거는 판결이 다 내려진 이후니까. 그건 지금 양성태 뭐 전 대법원장 등의 이 주장인 거죠. 그쪽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판결들을 갖다가 그냥 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으로 만든 거. 말하자면은 모범 사례로 모았다 이런 거죠. 그런 거고. 예. 일각에서는 아니 저런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판결 이전에 뭔가 한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거점 법관을 통해 가지고 한다. 또 사법행정처 출신들 통해 가지고 이게 전파되게 한다.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김명수 대법원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인 비리다. 이러면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냥 그 사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쉬운 판단이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아예 전 조직적 문제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이른바 개혁적 인사입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 문제 문건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 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예. 근데 지금은 대법원의 수장이거든요. 지금 대법원의 수장이지만 예.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저질러진 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단호하게. 근데 왜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약간 유사한 상황인데 일단 법원이나 검찰은 보수적 조직입니다.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할 때 그 보수가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통일성 같은 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렇죠. 묵직한 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는데 이 지역에서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저 지역에서 받으면 저렇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안정성이 이미 훼손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조직의 개혁 과정에서 안정성이 확 더 흔들리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개혁은 개혁인데 재판은 매일매일 여기저기서 계속 열리니까. 그럼요.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뿐 아니라 조정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안정성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건 아닐까. 대법원장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정성이 안 흔들릴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법부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선거로 확확 바뀌고 근데 이제 사법부 물론 뭐 대법원장, 대법관은 대통령하고 각 정당 추천으로 임명하지만은 법관과 법원 자체는 유기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이 또 이제 뻑한 법원에 달려가고 그렇죠. 점점 비대화되고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정부나 국회가 개입하려고 하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 이런 반발에 또 부딪히고. 예.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손을 잘 못 대요. 법원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스스로 못하는 상황이 또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들 도려내야 되는데 뭐 진보가 보수 씨말린다. 이런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일부 언론이 지금 그러고 그렇죠. 있죠. 또 제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법관들은 개인의 성향을 떠나 그 정치적인 이념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태생적으로 안정적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예. 조직이 흔들려가지고 어떡하나. 뭐 재판 받는 사람들이 판다 하나하나 의심하면 어떡하나. 그런 이런 목소리도 걱정들. 있죠. 예. 그렇다고 또 외부에서 개입하기도 그럼요. 어렵고. 청와대가 뭔가 한마디라도 한다고 가정해보면 난리 날 겁니다. 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조직의 안정성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후로 어영부영 처리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예. 검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사한 면이 있죠. 근데 검찰이 약간 나아요. 아니 약간 낫다라는 게 검찰총장이 머리가 아프지만은 대법원장보다 나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안미영 검사 등 소장 검사 일부가 문물 체제도 개혁성이 부족하다 막 공격을 하고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엮인 사람들이 지금 검찰도 상당히 있고 또 현 정부에서도 잘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검찰은 법원보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최근에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무일 총장의 리더십을 지켜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제일 강하게 그런 목소리를 냈단 말입니다. 네네. 어려움이 있지만은 문무일 체제의 안정성은 있는 것인데 지금 김명수 법원장은 어디까지 칼을 대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뭘 잘못하면은 최종적 법원인데 법원 여기가 최종선입니다. 뒤가 없습니다. 정말 머리 아프겠네요. 네. 머리 많이 아플 때는요. 정답은 단순 명쾌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